지난 10일이죠. 이 미군 서열 1위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상당히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자, 핵심은 우크라이나가 잘 싸우고 있지만 완전히 승리할 수는 없다. 올 겨울에 협상의 기회가 올 것이다. 그 기회를 잡아야 한다입니다. 백악관과 우크라이나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미군 최고 수뇌부가 우크라이나의 휴전을 종용하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직접 나서서 미국 정책은 변한 것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백악관보다는 이 밀리 의장의 발언이 미국의 본심처럼 들립니다. 밀리 의장이 지적했듯이 너무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양측의 사망자가 각각 1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될 정도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폴란드에 떨어진 미사일, 이 미사일이 휴전의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모하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가장 큰 찬사. 무모해서 도전은 아름답고 세상은 바뀐다. 리더는 크기가 아니라 핵이다. 메리츠와제.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워싱턴 특파원 윤호우입니다. 오늘은 이 추운 겨울이 오도록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자, 이 전쟁이 대체 언제 끝날까요? 전 세계 유가, 식량 위기, 유럽의 에너지 위기, 더 나아가서 이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문제까지 모두 이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싸울 때까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이 약속에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최근 워싱턴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다소 혼재된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밀리 의장의 발언이 더 주목됐던 건 바로 그 시기에 우크라이나가 남부 헤르손을 탈환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를 상대로 엄청난 승전보를 날린 와중에 이 휴전 협상을 거론했으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화가 날 만도 합니다. 하지만 이 밀리 의장의 접근, 이 현실적인 접근에 대해서 워싱턴 내부에서 적지 않은 공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미국의 고위 당국자들 사이에서 이 문제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무엇보다 바이든 행정부가 결코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이 서방 진영의 무기고도 바닥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포탄이 미국에 수출돼서 우크라이나로 향한다고 이미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군사 지원 규모가 186억 달러, 우리 돈으로 25조 원이 넘습니다. 자, 앞서 미국 MBC 방송에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계속되는 요구에 바이든 대통령이 거칠게 화를 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이번 중간 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 지도부는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백지 수표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유럽의 지도자들은 에너지 비용 상승을 언제까지 감내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CIA 수장의 움직임이 비상한 관심을 모았습니다. 윌리엄 번스 CIA 국장이 지난 14일에 세르게이 나리시킨 러시아 대외정보국 국장, 그러니까 러시아 정보수장을 튀르키예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5일에 우크라이나를 전격적으로 방문했습니다. 자, 러시아와의 만남에 대해서 미국은 핵무기 사용에 대한 고강도 경고를 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평화협상론이 고개를 드는 가운데 양국 정보수장이 만났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 미국과 러시아가 물밑에서 모종의 협상안을 주고받고 이걸 우크라이나에 전달하는 과정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직접 대화에 나서길 원한다는 암시를 받았다고 자국 언론에 밝혔습니다. 미국 내에서 휴전론이 불거진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지난달에 프라밀라 자야팔 하원 의원이 이끄는 민주당 의회 진보 모임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서 휴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 민주당이 공화당과 비슷한 목소리를 낸다는 이 비판이 거세게 일면서 결국 이 서한을 철회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이번 요구에는 이 제이미 레스킨, 바바라 리, 라울 그리잘바 등 이 미국 하원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진보주의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민주당 진보 진영에서도 이제 이 전쟁을 끝내
피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긴 겨울이 시작되면서 전쟁이 최대 6개월 정도 소강 상태로 접어들 수 있다는 점도 평화협상론의 배경입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이 11월 말부터 비가 내리고 땅이 진흙탕이 되면서 이 양쪽의 군대가 움직이기가 힘든 상황이 옵니다. 그런 다음 땅이 언다고 해도 폭설과 추운 날씨 때문에 군대가 전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크 밀리 의장이 얘기한 평화협상을 위한 좋은 시기라는 게 바로 이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폴란드로 떨어진 미사일, 한때 굉장히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는데 결국 이게 우크라이나 것으로 판명이 나고 있죠. 이 미사일이 이번 사태의 주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미 미국하고 나토는 폴란드에 떨어져 폭발한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의 방공 미사일이라고 밝혔는데요. 이게 궁극적으로 러시아의 책임이라고 규탄하기는 했지만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나토 국가가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상황에서 전쟁을 끝까지 계속하겠다는 우크라이나의 입지가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휴전 협상은 궁극적으로 우크라이나의 몫이고 우크라이나의 주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수차례 이건 우크라이나가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특히 러시아가 이번 전쟁을 통해 일으킨 갖가지 만행들이 이 휴전 협상의 동력 자체를 끌어올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학살, 강간, 약탈 등의 파괴적인 행태들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충분히 분노하게 했고요. 이 지도부가 설사 협상에 나선다고 해도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기반 시설에 대한 최근 러시아의 무차별적인 공격은 이 협상에 대한 대중의 지지 기반을 더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수개월 내에 외교를 통한 전쟁의 종료가 가능할까요?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은 과연 이 전쟁을 종료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또 푸틴은 그 과정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할 것인지,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앞으로 젤렌스키의 주도하에 앞으로 어떻게 재건될 것인지, 이 모두가 세계의 역사에 남을 중요한 순간들인 것 같습니다. 윤홍호의 워싱턴 24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